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3만 명에 이르는데요. 서울에 비해서 급여가 20% 정도 적어서 주요 기관의 인력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올해 인천시는 인건비를 4.7% 인상하고 강화와 옹진 지역에는 도서 벽지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무원 기본급과 단순 비교해서 인건비를 인상을 제시한 이런 문제, 그리고 유급 병가 환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포니 프란시스의 스투핏 큐핏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이정기 교통지도 행정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차로 4곳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예. 금년 8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주차도 신고 대상 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고요. 버스 정류장도 동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입니까? 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은 불법 주정차를 시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 신고 요건이 있어요. 신고 요건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그 외 시간은 안 되겠죠. 예. 시차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요건에 맞게 찍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 11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개선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생활 불편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의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할 때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과 요건, 즉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 차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되겠고요. 예.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이고요. 그 사이에 시차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 첨부되도록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 있으면 바로 그 현장 단속 공무원의 단속 없이 바로 예.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 불법 네,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개선한 뒤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 늘었습니까? 네.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개선하여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요건에 맞게 신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약 6,30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신고 자료가 많아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약 1%밖에 미치지 못했지만 앱이 개선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육박할 만큼 부과율이 높아졌습니다. 예. 부과되지 않은 8%의 미부과 사유는요.
신고 요건 미충족과 중복 단속 등의 사유로 부과해서 제어되었는데요. 앞으로 앱을 개선하여 요건 미충족 신고 건수가 줄도록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단속 공무원이 없으면 운이 좋았던 거고, 걸리면, 이거 참 운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은 그런 좀 형평성에서 어긋났던 그런 불만도 좀 사라질 것 같은데, 많이 좀 줄어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교통지도 단속 인력으로는 모든 지역과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에 부족한 실정인데요.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이정기 교통지도 행정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법인택시 운전을 하는 김재수입니다. 고급택시는 서울 법인택시들이 주로 하는 영업 형태인데 시간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회사에 월 얼마씩 갖다 주고 자기가 운행하는 행태를 도급택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택시가 불법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해갖고 운행하는 형태를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영업 형태고, 그리고 무자격자들도 다 영업을 할 수 있게 받아주는 영업 형태라 그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영업 형태예요. 신분이 불확실하고 이런 분들도, 그리고 택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영업하더라고요. 기준 없이 그냥 기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도매급으로 기사 취급을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서울시나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업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기사 모집도 안 되고 기사 수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 시내 법인차들이나 그 외 경기도들도 법인차 기사들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회사에서는 차를 안 놀리려고 어떻게든 수입을 올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도 나오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재수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도급 택시가요,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회사에 고용해서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객 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 이용 금지에 해당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급 택시의 경우 회사가 아닌 통상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서류와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한 2008년부터 한 10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다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급 택시를 운영한 A 택시 업체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입증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좀 패소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취소 처분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법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의 좀 빈틈을 노린 어떤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도급 택시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요, 리사 로비 부르는 스테이 듣고 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오늘 2부에는 투데이 포커스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투데이 포커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개발 생산 전문 기업인 화성 코스메틱이 만들어서 8개 기업에 납품한 1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코스메틱이 납품한 이번에 중금속 허용 기준 위반이 드러난 제품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 상표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블랙TV, SJC 글로벌, 아이피리어스, 주식회사 난다, 메이크힐 일부 제품인데요.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뷰티 디렉터인 브레인파이의 피현정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피현정입니다. 네. 이번에 식약처에서 자료를 발표한 걸 보니까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나왔다고 이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중금속 네. 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에 들어가서 그게 너무 많이 검출되고 그것이 피부에 닿았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함량의 문제인데 함량이 높아서 많이 피부에 접촉하게 됐을 때는 염증, 피부 염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건강상으로 볼 때는 두통이라든지 구토,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안티몬 같은 중금속이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성분인가요? 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 중금속 자체가 안티몬뿐 아니라 성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고대 중세부터 화장품 원료에 사용되는 것이라 현대에 와서는 약간 대체되거나 조금 더 안전한 성분으로 추출되어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원료 자체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에서 볼 수 있는 성분은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아마 선크림,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컨실러 이런 모든 색조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화장품 뒤에 전성면이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안티몬이라는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화장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건가요? 착색제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대 중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납성분을 가루입니다. 광물에서 추출한 가루인데 납성분을 빻아서 물과 기름에 섞어서 화장품으로 사용했어요. 어허. 네,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정제돼서 잘 만들어져 사용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피그먼트라고 하고 예. 안료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내거나 색을 피부에 붙어 있게 하는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예로부터 사용이 돼 왔고 기준치 이하로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너무 많이 함량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10ppm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안티몬이라고도 하고 안티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기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고 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플라스틱 용기에도 사용이 되는 원료라서 좋은 원료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 이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이번에는 10ppm 이상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 보니까 안티몬이 합금이나 페인트, 반도체 같은 물질에도 들어가지만 거담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화장품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금속 허용 기준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써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른바 착한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또 세상이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중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하면 완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개인은
우리 소비자 개인은 피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화장품 회사, 더 엄밀히 말하면 제조사가 자가 검수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안티모니뿐 아니라 탈크, 무성면 탈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면 검출도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이슈가 됐었고 또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성면 자체도 대기 물질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피부에 함량이 높게 사용되었을 때는 똑같이 뭐 두통이나 구토나 염증 이런 피부 건강에도 위험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면이 화장품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탈크라고만 되어 있어서 성면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사와 원료사를 말하자면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함량을 검출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하고 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같이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식약처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사실 잘 살펴보지도 않거니와 본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허용 기준을 넘은 그 화장품 제품들을 매일 쓰는 경우, 특히나 이번에는 뭐 잡티 가려주는 컨실러 그리고 눈썹 빈 곳 채워주는 아이브로우 펜슬 이런 것들은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는데 함량을 뭐 매일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 안에 써도 뭐 미달이 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사람의 사용량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립 라이너, 아이브로우, 뭐 컨실러만 쓰는 게 아니라 선크림, 파운데이션 등등까지 쓰고 뭐 대기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10ppm, 규정된 10ppm 이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우리 몸에 유입되거나 피부에 닿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한 피부가 최근 그 오염과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민감 피부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피부 연구 결과를 보면 민감한 피부는 소량이라도 트러블이 나거나 염증이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 타입까지 고려를 한다면 성면이든 안티몬이든 이런 성분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화장품을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화장품에도 안티모니가 검출이 돼야 되는데 함량 이하로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겠고 또한 아예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체 성분을 개발하는 게 시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회수 대상에 나오지 않은 이번에 초과 검출 위반이 되지 않은 제품, 다른 제품들은 괜찮은가 이런 걱정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또 기반하면요. 뭐 컨실러라든지 아이브로우 펜슬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소비자들이 최대한 좀 방어적으로 이런 뭐 화학 물질들을 피하면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전성분표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조금 익숙한 왜 먹거리도 뭐 원료나 원산지 이런 걸 체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전성분표를 보시면 화장품 용기나 그 단상자 박스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피해야 할 성분들이 있는데 일단 무성면 탈크 그리고 파라벤, SLS라고 해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벤조페논 3라고 해서 이제 선크림에 많이 사용되는 발암 물질로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가 된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먹거리 그 성분을 좀 꼼꼼히 보듯이 화장품도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립 라이너라고 하는데요. 입술
그 윤곽을 좀 선명하게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해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좀 건조하기도 하고 입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 바르시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입술에 바르는 거는 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예. 미세 플라스틱이 화장품에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립밤에도 립 제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색깔을 입술에 착색시키기 위해서죠. 예. 그리고 폴리머라는 성분, 옥틸도 데카놀이라는 성분이 전성분 보시면 앞쪽에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제품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미네랄 오일, 이것도 안티모니처럼 광물성 원료입니다. 광물에서 추출한 원료인데 정제를 잘 가공하고 함량이 소량이면 사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성분이 있다면 피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먹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립밤, 립 제품은 어린아이들 또는 10대 초반의 그 청소년들도 많이, 어린이나 청소년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 이런 성분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저도 오늘 방송 마치고서 성분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좀 많은데. 네, 해보시면 재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외에도 또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도 전 몰랐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집에 많을 것 같은데요. 피부 건강에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균 감염의 문제입니다. 예. 특히 마스카라와 요즘에 유행하는 립 틴트, 립 제품, 이런 제품들은 예. 개봉하자마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부패가 좀 심해집니다. 피부에 직접 그 도구를 대고 바르기 때문에 오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개봉 후 6개월 안에는 다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개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원료 특성상 변질이 쉬운 제품입니다.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그래서 1년 넘으면 사용을 아예 하지 마시고 폐기하는 게 피부에 훨씬 좋습니다. 화장품 아까워서 가지고 있으려다가 피부과에 가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아까워서 화장품 두고두고 쓰는 분들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좀 놀랍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으면은 뭐 피부 모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화장으로 좀 커버를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떨까요? 네, 화장 자체가 막아준다기보다는 선크림이 막아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크림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모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어요. 하얗게, 바르면 좀 하얗게 되는 선크림인데 그 선크림은 가루 입자이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화장품 가운데서는 가장 유효하고 클렌징만 잘해주면 집에 가서 대신 클렌징만 좀 잘해주시면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을 하실 때에는 그냥 세안제로는 사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닦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퍼프나 브러쉬와 같은 좀 자극이 적은 도구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좀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뷰티 디렉터인 브레인파이 피현정 대표였습니다. 네, 우리가 화장을 안 하고 다닐 수는 없고요. 여성분들, 요즘 남성분들도 메이크업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듣겠습니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요즘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인사들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고요? 네, 경기도가 흔적 지우기에 나선 사람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은 시인과 영화배우 조재현 씨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투와 관련해서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이들이 관여한 관광시설 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파주시 임진각의 인도교인데요. 내일의 기적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연천의 조재현 갤러리, 또 수현재교, 이런 시설들인데요. 2016년 12월에 개장한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전쟁 때 폭파돼 교각만 남아있는 임진강 철교에 거기에 설치한 인도교로 고은 시인이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고은 시인이 지은 시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경기도는 이 시설에 있던 고은 시인의 이름과 안내판을 이미 철거했고 시설 이름도 앞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예. 경기도의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조재현 씨였는데 이와 관련한 관광시설에서도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고요? 네, 경기도 연천군 평화누리길에 있는 임진물 새롬센터의 문을 연 테마 카페에 조재현 씨가 기증한 미술 작품과 사진, 의상 등이 조재현 갤러리에 전시돼 있는데 최근 조 씨의 성추문이 제기되면서 바로 갤러리 전시물을 치우고 갤러리를 폐쇄했습니다. 예. 또 연천군 임진강 적벽길에 놓인 다리에 수현재교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는 조재현 씨와 조 씨 형의 이름을 딴 겁니다. 경기도가 일명 조재현 다리로도 명명했는데요. 경기도는 이 이름을 지우고 관련된 기념물도 철거했습니다. 또 관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지자체가 애초 이런 사업을 할 때부터 어떤 특정 유명인의 유명세에 편승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내에 조성한 옛길에서 올해 도보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요? 네, 경기도는 조선시대에 실제 있었던 주요 도로들을 이미 여러 곳 복원했는데요. 과천시 인도건에서 평택시 안성천교까지 있었던 삼남길을 비롯해서 고양시 삼성역에서 임진각까지 있었던 의주길, 또 성남 청계산에서 이천시 어제현 장군 생가까지 이어지는 영남길 등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또 이들 길이 지나는 시군이 올해 23차례에 걸쳐서 이들 길에 대한 도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도보 탐방은 같이 걷기와 테마 탐방, 또 청춘 예찬, 지역 연계, 아카데미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예. 4월부터 11월까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 옛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 자치가 강화된 학교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학교 스포츠 클럽 2.0을 추진합니다. 학생 자치 강화를 골자로 한 건데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교 내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도록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 학생이 아닌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전국 대회 등 일회성 대회를 중심으로 운영돼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또 지나친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도교육청이 그래서 이들 대회 중심이 아닌 학생 활동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리 학교 대항전이나 권역별 리그전 운영 등을 하고 또 스포츠 캠프와 학생 심판 등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진로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클럽을 직접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3월 2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듀란듀란이 부르는 오지너리 월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